정동이라는 유래는 요 앞에 우물골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는 우물이 있는 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물골에 우물정자를 써서 정동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실제로 그 우물골에서 만난 이성계가 만난 여자가 있는데 신동하고 광씨라고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한 사람이 이 우물골에 살다가 우물골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태조 이성계가 왔었을 때 물 한 바가지를 떠주게 되는데, 그때 버드나프 잎을 물 한 바가지를 떠줘서 그거를 주게 되고, 왜? 먹을 때 급하게 먹으면 체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나중에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네? 그 신덕왕 씨.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을 죽은 거에 대해서 너무 멀리 묘를 쓰고 싶지 않아서 성 안에다가 묘를 써요. 그게 지금 우리가 정동이라고 하는데 묘를 써서 그 정릉이 생겼어요. 그 정릉이 지금 옮겨가 있는 정릉은 여기에 있는 정릉을 그 아들인데 배다른 아들, 그 배다른 아들이 왕자의 난을 통해서 왕이 된 셋째 그 아들이 너무 미워해서 능을 파가지고 거기로 옮겨 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 전에 이 정릉이 여기에 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능에서 정릉동이라고 하는 동명칭이 현대적으로는 좀 생겨져 있고, 그 정숙할 정자인데 그걸 정자를 따서 또 우리가 정신여학교의 정자도 같은 거예요. 이곳에서 그것도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미 덕수궁 여기 근대 역사기를 다 이렇게 뭐랄까 모든 것들을 다 정비를 해서 여러 가지 돌 수 있는 방향대로 저희가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온 현 위치는 여기고요. 네, 저희가 지금 돌아서 앞으로 더 가면 좋겠는데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해서 구세군 회관터, 그리고 구세군 회관터에 가서 영국 대사관 성공의 주교자 성당에 대한 설명을 제가 조금 드리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서울 시립미술관 있는 데구로 해서 배재학교 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정동제일감리교회, 그리고 이화학당, 그 다음에 여기에 신하이벌별관, 미국 공사건터, 중명전 여기를 돌 겁니다. 이화여고. 그리고 여기 가서 여한 기독교 한성교회를 들러서 피어슨 건물을 거쳐서 저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한 바퀴 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건 우리가 구세군 회관 건물입니다. 구세군 회관이, 구세군이라고 하는 단체는 영국에서 생겼습니다. 영국에 원래 감리교 목사에 있는 부처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감리교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그분들이 빈민이 있는 런던에서의 그 부둣가 쪽에 가서 빈민 사역을 했는데, 이 빈민 사역을 한 사람들을 감리교회로 보냈는데 이 감리교회 안에서 빈민들이 그곳에 가다 보니까 정착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는 그 교회 공동체를 따로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공동체의 빈민들인데 이 사람들이 부둣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빈민일 뿐만 아니라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행동적으로 그렇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통제나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직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군사적인 구조처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세군은 군자, 아미라는 군자가 붙은 거죠. 살베이션 아미. 그래서 저쪽에 보면 저렇게 더 살베이션 아미라고 구세군 교회에 저런 표시가 돼 있죠. 그리고 블러드 앤 파이어, 불과 성령으로 돼 있는 교회고, 저게 구세군 교회라고 붙어 있지만 여기는 그래서 교회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원 명칭은 뭐냐면 군대에 군사들이 모여있는 장소를 병영이라고 하죠. 병영. 그 영자가 그 군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군사들이 그걸 병영이라고 해서 교회를 보통 여기는 영, 서울중앙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또 목사들도 목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여기는 사관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어저께 박승미 선교사님이 구세군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서 사관으로 자기가 콜링을 받았는데 자기가 반응하지 않았다.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꺼낸 것이, 그 사관으로 반응이라는 것이 목회자로의 부르심에 대한 거예요. 그게 여기가 그 최초의 그 사관학교 자리입니다. 한국 땅에 그 교회가 왔었을 때, 구세군 교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빈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제일 강화되어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들을 섬기는 방식에 강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는 것 중에서 이런 공적 구조 중에 법인으로 최초의 법인이 구세군 법인이에요. 그 법인에서 제일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뭐죠? 크리스마스 때 그거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에 같이 협력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보기에는 그 구세군 그들이 받는 그 후원 헌금 받는 그 통도
휘슬러라는 데서 제작해줘서 거기 보면 모두 다 휘슬러라고 붙어 있어요. 그 자체 저도 우리가 돈 받는 그거도. 구세군에 선교를 할 때 기본적인 특징은 3S 선교를 했어요. 3S. 자, 어려운 사람들, 빈민, 우리가 노숙자 같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딱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예? 구제. 예, 좋아. 전체적으로 다 구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얘기할 것 가운데에서는 먹는 거, 그죠? 그 숲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먹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씻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지만 결국은 감리교환에서 복음을 전하자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대한 것이 있어서 살베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서 3S 선교를 이 사람들이 목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또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여기가 특징적인 브라스 밴드, 예? 그래서 사람들을 북치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으는 게 있어서, 이 어떻게 보면 구세군 하면 가장 특징적인 게 냄비,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의 자선 남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브라스 밴드. 그래서 여기는 정동 거리에서 뭐 행사 있으면 여기 항상 브라스 밴드가 나와서 여기서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 교회에서도 다양한 곳에 그 음악적인 재능을 갖고 자기 역할을 하는 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오케스트라도 만들고 또 그런 걸 하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일종의 오케스트라 형태를 하는데, 그게 이제 브라스 밴드 같은 것들을 여기서 하게 되고, 이 자리에 있는 거하고 우리 세문안교회 바로 옆에 구세군 회관 건물이 또 있죠. 어쨌든 여기는 본부는 과천으로 옮겨가면서, 사관학교가 과천으로 옮겨가서 여기는 지금은 카페이면서 또 이런 아트홀, 그 다음 그림이나 뭐 이런 거 전시하고 있는, 공연하고 있는 그런 전시장으로 하고요. 예, 그런 것들도 쓰고 합니다. 지금은 카페보다는 전시장 형태를 갖고 있고요. 저 오른쪽에 구세군 회관의 저기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시간이 있을 때 저 박물관 한번 들어가 보면 지금 얘기하는 구세군에 대한 내용이나 역사들을 쭉 자세히 조금 볼 수가 있고요. 이게 구세군의 중앙 교회거든요. 이게 제일 먼저 이제 생겨졌던 교회라고 저희들이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역사의 길 가운데에서 먼저 길부터 얘기할게요. 요 담 옆으로 길이 있잖아요. 지금 그 담과 담이 있습니다. 양쪽에 흰색 담이, 그게 고종의 길이라는 길이에요. 고종의 길. 그 고종의 길에 제일 끝에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저 나무에 가려져서 지금 안 보이는데요. 저 지금 약간 살색의 건물, 그게 이제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 앞에 그 나무 사이에 흰색의 뭐가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그 흰색의 기둥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러시아 공사관의 가운데 있는 탑 형태에 갖고 있는 형태입니다. 3층짜리거든요. 그것도 최근에 공사를 5년 만에 지금 작년에 오픈했어요. 저것도 오픈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 러시아 공사관 자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공사관 자리에서 원래 여기가 해관이라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관세청 같은 게 처음 있었던 자리예요. 이 자리에. 그 관세청 자리가 있는 곳에 바로 옆에 뭐가 생겼냐면, 지금 옆에 보면 이렇게 붉은색 담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붉은색 뒤에 집들이 보이는데, 거기가 영국 공사관 자리예요. 그리고 영국 공사관은 유일하게 그 공사관 자리를 지금도 대사관으로 쓰고 있는 유일한 대사관이에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었던 건물, 원래 한옥 건물로 처음 시작했다가 두 번째 온 공사가 한옥 건물로 자기는 못 살겠다. 그래서 양옥 집으로 건물을, 양관이라고 그 당시에 얘기했는데, 그런 건물을 지어요. 그 건물이 그대로 남겨져 있고, 두 번째 지은 건물, 그 다음에 신식으로 지은 건물까지 그대로 남겨져 있게 됩니다. 영국 공사관이 있다 보니까 영국에서 우리나라에 두 개의 어떤 교단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들어온 교단이 성공회예요. 그죠? 자, 성공회는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는 조금 달리, 개신교층은 우리한테 들어오는 성공회는 고교회, 그 다음에 광교회, 저교회,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 뭐냐면, 저교회 개념은 그냥 우리가 목사님이라고 통상적으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존 스토트 같은 분이 성공의 사제인데 우리는 목사님이라고 통상적으로 부르죠.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캔터베리 대주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성공회에서는 가장 위에 분인데, 그런 분들은 다 신부라고 부르고, 우리도 성공회에 있는 분들을 다 신부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우리는 고교회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고교회는 개념적으로, 신학적 개념은 개신교지만 예전은 캐톨릭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는 모든 방식이나 옷 입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미사를 드린다든가, 교회의 성당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캐톨릭하고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영국의
그 성공의 신자들이 왔다는 건 성공의 신자들을 대상으로 미사를 드려야 될 신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천주교도 신자가 아무리 있어도 신부가 있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신부가 있어야 되거든요. 동일하게 여기도 그런 개념으로 왔기 때문에 영국 대사관 바로 옆에 그 자리에 그 성공회가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1890년이에요. 1890년에 여기 이제 들어오게 돼서 여기에서 하게 되는데, 여기도 동일하게 우리 교회들하고 동일하게 어떤 방식이냐면, 들어왔었을 때 교회와 의료를 동시에 다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교회뿐만 아니라 병원을 세워요. 그래서 요 바로 옆에 요 성공회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영국 그 영사관 지나가면 저희가 그 지나가면 이걸 원래도 그 덕수궁하고 사이에 돌담 길을 냈어요. 원래 거기서 자리를, 그 길을 따라서 내려가면 성공의 주교자 성당이라고 얘기하는 성당이 있고, 그 주교자 성당에 그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서 그 바로 옆에다가 병원을 지었어요. 주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왔었을 때는 이분들끼리만 서양 사람들께 미사를 드리고 한국 사람들은 미사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미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신자가 되기 전까지는 세례에 참여, 그 예배에 참석도 못할 뿐더러 예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미사 때에 그들이 성찬을 하게 되는데 그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예배를 드리다마다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걸려서 처음에 복음을 전하고 신자가 생기고 그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데까지 한국 사람이 한 10년 걸렸어요. 그들이 참여할 때.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앞쪽으로 가면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앞에 신세계백화점이라고 원래 옛날부터 있던 유명한 자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가 낙동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또 성당을 역시 짓고 그곳에 병원을 지어서, 낙동은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남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교 병원과 선교 교회가 따로 또 있었어요. 그래서 두 군데가 있다가 나중에 여기로 다 합쳐지게 되거든요. 낙동은 다 없어지게 되고 그런 형태를 갖게 됩니다. 어쨌든 이 길이 아관파천부터 시작해서 고종의 길이라고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여기는 일제시대 때 들어오면서 원래는 여기 길이 없었던 거예요. 가운데 길이. 그렇기 때문에 길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뚫려져 있었던 거고요. 뚫려져 있었다는 말은 덕수궁에서부터 고종이 여기까지 그냥 뚫려진 길로 그냥 갈 수가 있었고요. 원래는 이 경복, 여기 덕수궁 안에 영국 공사관이나 요 바로 옆에 미국 대사관, 미국 공사관이었는데 둘 다 담이 없었어요. 그냥 다 이 덕수궁 내 안에 들어 있었어요. 나중에 덕수궁 영역을 넓히면서. 그래서 왕이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일제시대가 되면서 이렇게 길을 내게 되고 담을 쌓은 겁니다. 담을 보면 우리나라의 건축의 담은 대부분이 담을이 횡으로 쌓아요. 담을. 그러니까 돌을 쌓는데 지금 돌담 중에서 자, 맨 위에 있는 돌담이 성글게 돼 있잖아요. 돌담이. 그렇게 성글게 된 돌담이 우리가 한양 도성으로 따지면은 가장 오래된 형태의 도성이에요. 쉽게 해서 한양 도성이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태조 때부터 만들었던 도성의 형식은 저렇게 대충 듬성듬성 돌을 쌓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세종 때 또 돌담을 쌓게 되고요. 숙종 때 돌담을 쌓게 되고, 그 다음에 순종 때 4번에 걸쳐서 한양 도성에 돌담을 쌓는데 내려올수록 촘촘하고 견고해요. 생긴 것 자체가 왼쪽에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왼쪽에 돌담에 뭐 이건 새로 근대에 만든 거지만 돌 크기도 커지고 그리고 훨씬 더 견고해지는데, 세모난 돌담이 있어요. 저렇게. 저 세모난 돌담은 일본식이에요. 일본이 여기 길을 내면서 돌담을 낼 때 저 세모나 저런 가시는 마른 목골로 돌담을 내는 건 일본식의 돌담을 한 거예요. 다 저 오른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저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탈하면서 하려면 꼭 은행을 세워야 돼요. 환전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세웠던 은행이 조선은행인데 조선은행의 중역이 살던 집터라고 저게 남아져 있는 거예요. 그게 남겨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지금 빈 공터처럼 많이 있거든요. 지금 포장돼 있고, 여기를 선원전이라고 얘기해요. 선원전은 원래는 이 자리는 빈터였죠. 그냥 사람들이. 덕수궁이 들어오면서, 궁이 들어오면 궁의 임금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만, 일반 사람들도 거기서 궁 안에서 여러 일을 돕는 사람들도 살아야 되고, 그걸 우리가 궐외각사라고, 그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있고, 여기에서 또 그 궁에서 그 궁의 왕족들 중에 우리가 이렇게 상을 당하게 되면 그 상을 당한 사람들이 상여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빈전이라고, 어쨌든 이렇게 시신을 모신 곳, 그 다음에 그분들을 위해서 상여가 나가게 준비하는 곳, 음식을 준비하는 곳,
이런 게 마련되어 있는 자리를 우리가 선원전터라고 얘기해요. 그 선원전터를 지금 이제 개발을 해서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일부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일제가 그 선원전터를 다 헐어버리고 여기에다가 학교터로 밀어버려요. 거기 학교터가 경기여고가 이 자리에 와서 들어와 있게 됩니다. 그 경기여고가 이제 다 나가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터로 있다가 지금 새로 다 이제 개발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 때 선교지에 있어서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선교가 들어올 때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선교를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 고교회라고 얘기하는 성공의 주교자 성당에 들어왔지만 성공의 주교자는 들어와서 철저하게 현지화 하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교단보다도 현지화 하려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한국 문학에 대해서 한국의 정서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들을 많이 했고 그것들을 또 자료들로 많이 남겨놨어요. 그래서 그 한국의 주교자 성당이랑 성당을 질 때도 그 성당 짓는 건물을 질 때 어떻게든 덕수궁과 어울리게 지려고 건물을 그 당시에 교회는 다 그 유럽의 교회 건물들은 고딕 양식으로 건물을 졌는데 고딕 양식보다 더 전에 있는 걸 로마네스크 양식이라고 그래요. 로마네스크 양식은 건물을 높게 지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벽체를 견고하게 세우고 두껍게 세우고 그래서 창이 조그매요. 그리고 벽체는 되게 웅중하고 그래서 약간 성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했지만 위에 덮는 거라든가 모든 것들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처마, 기와 그런 형태를 그대로 해서 거기서 딱 들여다봐도 전혀 교회가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너무 현대식으로도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그래서 너무 서구적으로도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 형태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사역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고종 황제가 40년 통치한 끝에 40쯤에서 여기서 큰 연회를 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연회를 열면서 서구 사람들한테 동양이 지금 이러한 상황이다, 한국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걸 알려주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어려운 정세를 좀 타파해 보려고 했는데 이 건물은 다 졌지만 그때의 우리가 콜레라가 상황이 굉장히 심하고 그 다음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서 실제로 그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흔적은 남겨져 있고 기회가 있으면 이 안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멋집니다. 또 특히나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거 23년도에 지금 23년도에 새로 복원 다 해놨으니까요 한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 건물 다 복원한 지가. 표석에 세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유경공원터, 독일 영사관터, 독립신문사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다른 것보다도 유경공원에 집중해서 올라오시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어쨌든 선교에 대한 처음에 시작한 지점을 얘기를 하려면 1시간을 제가 강의해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무역 통상 조약을 맺는 걸 한미수호 그 통상 조약이라고 1883년도에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조약을 맺고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미국 공사관 자리도 지나왔는데 그 미국 공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그 공사에 의계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답방 형식으로 사람들이 가는데 그걸 보빙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답방 형식으로 가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일본을 들러서 일본에서 요코하마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 보스턴으로 이제 열차를 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일본에 들어서 통역을 할 수 있는 미국 사람과 그 다음에 중국 사람, 일본 사람까지 포함해서 한 팀이 돼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차를 타고 가는 와중에 볼티모어의 근처에서 어떤 한 분이 이분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왜냐? 이분들이 모두 다 복장이 자기들이 평상시에 못 봤던 갓쓰고 도포 입은 복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복장을 본 적이 없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은 참 저런 사람이 있구나, 신기하다 그러고 다 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유익 있게 그걸 쳐다본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가우처 목사님이라고 감리교 목사님이었어요. 그 가우처 목사님이 딱 보고 나서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지? 그 옆에 그 미국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디서 왔고 왜 왔느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러저러한 얘기를 설명을 하고 이제 이렇게 가는 길이다. 얘기를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가우처 목사님이 조선 땅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 조선 땅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내용이나 어떤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우처 목사님이 볼티모어 의과대학을 세우신 분인데 감리교 목사님이면서 이분들을 다 가정으로 초빙을 하고 이분하고 워싱턴 가서 그것도 같이 이제 여러 관여 일들을 또 관여하면서 같이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우처 목사님이 자기가 돈을
헌금을 해서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감리교 본부에다가 요청을 하고, 그리고 일본에 있는 맥클레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미 와 있었는데 미국 성소공회의 사람으로 그 와 있던 감리교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 감리교 선교사한테 얘기해서 조선이라는 땅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현지 사정을 알아보고 그곳 가서 선교가 가능한지 알아봐라 라고 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84년에 들어올 때 이미 일본의 개화파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옥균이 일본 가서 일본을 배우고 있을 때 이미 교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김옥균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고종 황제한테 서신을 보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와서 교육이나 의료나 서양에 관한 것들을 여기 와서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할 때 고종 황제가 오케이 사인을 냅니다. 여기 와서 교육과 의료에 관해서는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왜? 이 아까 얘기하는 보빙사 일행이 갔다 와서 보고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보고가 뭐냐면, 미국 가서 봤더니 너무 놀라운 걸 많이 봤는데 그곳에서 가지고 오고 싶은 게 있다라면 단 하나, 무엇이냐? 교육을 가지고 오고 싶다고 했어요. 교육을. 그렇기 때문에 이미 깨어있는 것 가운데 서양의 문물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곳에 가서 낙후되어 있는 의료에 관해서 의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열어줘서 들어와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것들을 이제 소식을 받고 미국에 전달하게 되고, 미국에서 그러면 조선에 이런 부분의 사람들을 보내는 건 가능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미국 국무성에다가 연락을 하게 되고, 미국 국무성에서 그 연락을 받아서 미국 장로교 선교에다가 연락을 하고, 믿음이 신실하면서 신학을 나오고 공부를 잘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보낼 사람을 보내달라라고 해서 세 사람을 추천을 받습니다. 그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우리가 헐버트 박사, 조선인이라면 누구나 존경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헐버트가 23살 나이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벙커라고 하는 선교사가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길모어라고 하는 세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중에 길모어만 8년 사역하고 떠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벙커라는 분은 또 자기 은퇴할 때까지 여기서 사역을 다 했고, 헐버트는 우리가 일본하고 관계된 것 속에서 한국에서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되다가 1907년도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못 들어오게 되고, 그 이후에 미국에서 한국을 위한 독립운동을 수도 없이 전개하다가 한국이 독립이 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초빙을 해서 한국 땅에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그 여독에 머물러서 일주일 만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묘비가 양화진에 지금 헐버트 박사가 묻혀 있습니다. 거기가 시작한 곳이 유경학교입니다. 그 유경학교, 유경공원이라는 게 공원이 아니고 유경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시작됐던 자리인데 1886년도에 그 학교가 여기서 처음 이제 개교를 하게 된 것이죠. 86년도에 개교하고 5년 만에 이 자리에서 옮겨서 박동이라는 곳으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쨌든 그 경복궁 입구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쪽으로 옮겨가게 되고요. 대신에 그쪽에 있었던 독일 영사관이 이곳으로 옮겨와서 독일 영사관 자리를 여기다가 마련을 하게 됩니다. 독일 영사관이 마련을 하게 되고, 나중에 독립협회가 생기고 독립신문을 발간하게 되는데, 그 독일 영사관도 있다가 여기서 또 떠나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곳에 자리가 있는 곳에 독립협회의 독립신문사를 여기서 편집을 하고 발간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가 되게 됩니다. 그 장소에 나중에 여기에 대한제국이 생기고, 대한제국에서 법원을 여기다가 세워요. 그리고 그 법원을 세운 자리가 나중에 그러니까 일제시대가 되면서 일제시대가 경성법원을 여기다가 만들게 되고, 그 만들어진 경성법원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재판을 받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법원, 가정법원, 이런 법원들이 나중에 들어서게 되고, 가정법원이 여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여담으로 덕수궁 돌담길을 걸으면 헤어진다 라는 속설이 나온 게, 헤어진다기보다 헤어질 사람들이 이 길을 하도 많이 걸어서 가정법원을 지난 다음에는 헤어져서 갔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여담이 있는 겁니다. 이 건물은 그렇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 지어놓은 건물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1820년대 1920년대 건물을 지었는데 정말 대단히 웅장하죠, 건물이. 이 건물을 지었었을 때에 이 건물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일본이 이런 문화, 이런 힘이 있어. 너희들이 쉽게 해서 우리에게 속해 있어서 너희들하고 잘하면 이런 것들이 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전시성의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그러나 이 전시성 건물이 지금 너무나 낡아서 건물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조선의 선교의 문이 열리고 감리교, 장로교마다
어쨌든 그 소식들이 전달되게 됩니다.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선교사를 준비하고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선교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어쨌든 준비해서 선교사로 먼저 쉽게 해서 그 단체에서 선교사로 선임 그걸 받았다고 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거는 순서가 맞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먼저 한 분보다 다음에 한 사람들이 먼저 들어왔었어요. 사실 한국에. 그 중에 어쨌든 우리가 잘 아는 아펜젤러 선교사가 감리교에서 제일 먼저 들어왔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일 먼저 들어왔죠. 자, 두 분의 선교사가 한국 땅에 들어온 거는 같은 날 1885년 4월 5일 부활절날 들어온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제물포에 내리는 것까지는 같이 내렸는데 아펜젤러 부부는 제물포에서 내려서 한양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고요. 언더우드만 혼자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펜젤러는 거기서 일주일 머물다가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왜? 임신한 상태이고 여자있기 때문에 한양 땅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미국 공사관에서 막는 반대가 있어서 일본으로 돌아갔다가 일본에 가서 그럼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라고 할 때 먼저 임명받았던 선교사가 스크랜튼이라고 하는 의사 선교사입니다. 감리교는 의사 선교사지만 이 사람이 적절한 신앙이 있고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목사 안수를 줘서 파송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의사지만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이면서 의사로서의 선교사로 한국 땅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한 달 후에 스크랜튼이 먼저 들어옵니다. 스크랜튼도 스크랜튼 아내가 있었고 스크랜튼 대부인이라고 얘기하는 스크랜튼의 어머니, 우리가 이화 학교를 세웠다고 하는 그 어머니하고 같이 왔는데 일본에 있다가 들어올 때는 상황이 이러니까 일본에 있다가 그러면 내가 한국에서 먼저 정탐을 해볼게 라고 스크랜튼이 먼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양 땅에 들어와서 이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자리를 잡으면서 스크랜튼이 자기가 살 집터, 그 다음에 아펜젤러가 살 집터, 두 집터를 마련하게 되는데 아펜젤러가 살던 집터가 이쪽에 더 가깝고 그 다음에 스크랜튼 사는 집터는 조금 더 밑에 정동 제일 감리교 쪽에 그 근처에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 영역이 나중에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아펜젤러는 선교사로서 그렇게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은 다 알렌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의료 선교사 중에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알렌은 원래 미국 북장로교의 선교사였는데 중국과 사역을 하다가 사역이 잘 되지 않아서 한국 땅으로 선교지를 옮기겠다고 요청을 하고 옮겨서 1884년도 9월 달에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해 12월 달에 갑신정변이라는 게 생기고 그 갑신정변 때 민영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얘기하는 명성황후의 조카가 크게 칼을 맞아서 그거를 치유해 주면서 알렌이 어쨌든 일학 스타가 돼서 그 알렌을 통하여서 제중원이라는 병원이 생기게 되죠. 그 제중원이라는 병원이 생겨서 모든 선교사들은 들어오자마자 제중원 와서 일을 합니다. 그죠? 가장 쉽게 해서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접촉점이 일자리가 된 거죠. 그리고 제중원에 딱 와서 있다가 그 다음에 자기 사역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의료인들도 제중원에서 시작하다가 의료 사역을 나가고 목회자들도 그 자리에 있다가 목회라는 건 아니까 대부분 교육을 하겠다는 방면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아펜젤러도 교육을 하게 된 계기가 스크랜튼이 진료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서양 의사가 진료를 하게 되니까 관심을 갖고 오는 환자들도 있지만 그 다음에 서양 문물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배우고 싶은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그걸 하겠다고 해서 스크랜튼이 아펜젤러에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 두 학생을 데리고 시작을 한 게 배제학교의 시작입니다. 다만 그런 학생들이 시작은 했지만 실제로 일종의 우리가 따지면 크레딧이 별로 없고 외국 사람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아펜젤러가 먼저 스크랜튼을 통해서 스크랜튼 대부인하고 우리가 이게 명성황후하고 좀 가깝게 지내게 돼요. 가깝게 지내면서 이화여고가 이화학당이라는 현판을 받게 되는데 그걸 내용을 들으면서 배제학당이라는 현판을 받도록 도움을 요청해서 배제학당이라는 현판을 받습니다. 배제학당은 배영양제, 그렇죠? 배영, 영재를 배양하고, 그래서 영재를 키우는 학교를 배영양제의 그걸 줄여서 배제학교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고종 황제가 여기서 그 현판을 내서 학교를 하게 되고 1887년도에 학교 본관 건물을 짓게 됩니다. 신식으로 졌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센세이션했죠, 그 당시에. 그리고 그 자리에 본관 건물이 있던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본관 건물이 있는 자리에 오른쪽에 서관을 짓고 왼쪽에 동관을 지었는데 동관이 그대로 남아서 역사 박물관으로 쓰는 거고요. 본교 뒤쪽에 이 앞에 있는 건물이 있는데 JP 모건이라고 하는 이제 지금 미국 회사 건물인데 그 앞쪽이 운동장이었어요. 그래서 운동장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감리교회, 그 다음에 조금 이따 갈 텐데 정동제일 감리교회 터 쪽으로 연결이 쭉 돼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들 할 때 의료라는 것 자체가 지금도 똑같지만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 가서 의료라는 게 그곳에 가서 자리를 전문 선교로 자리를 잡기가 그래도 조금 더 쉬운 편이고, 그것에 자리를 잡았을 때 결국은 예수 믿는 공동체 사람들이 생기면서 교회 공동체가 생기고, 그 사람들을 조금 더 어려운 나라에 갔었을 때는 조금 더 교육적으로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무슨 학교를 세우는 거죠. 물론 지금은 어렵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라도 교육이라고 하면 더 양질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 거지만, 그 당시에 아까 제가 23살에 헐버트가 들어왔다고 얘기했는데, 헐버트가 그 아까 얘기하는 유경공원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교과서를 하나 집필합니다. 그 교과서가 3인필지라는 교과서인데 세계 역사 지리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리를 배운다는 건 땅이 어떻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의 각 나라는 어떻고, 그 나라의 각 나라의 사정은 정치나 뭐 경제나 사정은 어떻고, 그런 것들을 이미 책을 마련해서 그거를 여기 있는 학생들한테 가르쳤는데, 그 책을 쓸 때가 27살이에요. 여러분 27살 아래에 계신 분 있나요? 있어요? 네. 정말 27살에 그런 책을 써서 그것들을 교과서로 활용해서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돌아갈 텐데, 학생들을 여기서 하다 보니까 학비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비를 벌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 뭔가를 마련합니다. 그 마련하는 터를 저희들이 보러 가겠습니다. 독립신문사터는, 저 앞에 있었던 독립신문사터는 독립신문을 편집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내용들을 실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장소라면, 이것은 독립신문을 인쇄했던 장소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자, 인쇄했다는 말은 인쇄소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1885년도부터 선교사님이 들어왔는데, 1888년도에 영국에서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올링거라고 하는,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 더 선임 선교사인데, 올링거라고 하는 문서를 잘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한국 와서 문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문서 사역을 하게 되면서 문서를 쉽게 얘기하면 성경도 혹은 전도 지도 필요하다면 어떤 자료들도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출판사를 만드는데, 그 출판사를 산문 출판사라고 얘기합니다. 산문이니까 산문, 세 가지의 문자입니다. 뭘까요? 그 당시에 일본어. 1880 제가 아까 1888년은 일본하고는 별로 큰 연관은 없었죠. 중국어는 한자겠죠, 그죠? 한자, 영어, 한국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산문이에요. 어쨌든 뭐 독립신문을 냈든 기본적으로 어떤 서류를 만들 때 세 가지의 그 문자로 여기서 인쇄를 했고, 여기에서 철로역정이라든가 그 상태의 구운몽이라든가 한글로 돼 있는 자료들은 여기서 그런 것들을 써요. 게일이 철로역정을 처음 번역했거든요. 그 번역한 것도 다 여기서. 그러니까 그런 식의 기독교에 관련된 문서들을 다 여기다 만들었습니다. 자, 이 문서를 만들면 이 문서가 보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보급이 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는 문서를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공짜로 나눠주거나. 자, 판다는 말은 판매하는 서점이 필요해요. 그렇죠? 예. 그 서점이 1호 서점을 냅니다. 그 1호 서점이 종로 서적이 있던 자리예요. 그 종로 서적에다 대동서시라고 하는 서점을 내요. 그리고 그 서점 옆에 선교사로 그 서점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둬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데, 그 교회 공동체가 중앙감리교회라는 감리교회로 있고, 중앙감리교회에서 중앙보육 학원을 만들어서 보육교사를 하는 걸 만들고, 그 학교가 중앙대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이렇게 막 그냥 흘러가는 역사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딘가 탁 해보면 앞으로 가보면 뭔가의 흔적이, 이런 흔적들 속에서 그게 있는 거죠. 놀랍게 그 자리가 감리교 안에서 이런 역사가 여기서 시작해서부터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배재고등학교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은 여기서 알바를 하면서 그 알바한 걸 가지고 비용을 벌어서 학비를 대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주경야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선교사님들이 그런 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만들면서 여기서 또 다른 그런 또 사역들도 계속 해냈던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이어지면서 감리교 선교가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었던 거죠. 갑시다. 한양 도성 순성길이라고 하는, 또 이걸 한양 도성길만 따라서 도는 방식이 있습니다. 순성길인데 어쨌든 한양 도성이 있으니까 도성 성벽 중에서 일부 복원된 게 있고 복원이 안 된 게 있는데, 사실 일제시대에 의하면서 이쪽 땅의 성벽이 제일 많이 훼손돼서 성벽터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자, 이게 도성터거든요.
성벽터 밑에 안쪽이죠. 그러니까 성 안쪽입니다. 여기 이화가 있고 배제가 있고 다 이게 성 밑에 여기다가 이제 시설을 설치했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지금 배제고등학교 배제공원인데 이게 아까 우리가 배제로 얘기하면 이쪽 땅이 전부 다 운동장이 있던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러시아 대사관 자리가 여기를 차지하게 된 건 러시아 공사관 자리가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 자리인데 그 자리를 러시아하고 우리나라가 다시 조약을 맺으면서 우리나라가 외교 관계가 다시 유지가 되면서 그 땅을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땅을 줄 수가 없어서 대토로 이 배제고등학교가 나간 자리의 땅을 이자를 줘서 여기에 러시아 공사관, 러시아 대사관이 있는 거죠. 러시아 가는 사람들은 다 여기로 와서 이제 여권에 관한 문제나 비자나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장소가 있게 되는 거고요. 예, 그러면서 어쨌든 이 자리로 해서 우리가 요 성 안에서 여러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덕여 중에 있는 불란서 대사관이 생겨졌고, 그 다음에 이쪽에 러시아 대사관이 있고, 러시아 원래 공사관 자리 있었고, 아까 얘기하는 독일 공사관이 있었고, 미국 공사관이 있고, 영국 공사관이 있고, 이 안에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이 어디쯤 있었어요? 예? 경기여고가? 경기여고는 지금 덕수궁 있죠. 여기 정동국장이 있고요. 아까 요 뒤쪽에 아까 저희가 얘기했는 여기가 덕수초등학교 있으면서 아까 구세군회관이 있던 자리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종의 길인 거죠. 네네. 그 앞에, 예, 그 앞에가 있었습니다. 여기 창덕도 러시아 공사관, 그러니까 불란서 대사관이 있던 자리를 다 헐어버리고 일본이 초등학교 땅으로 다 바꿔버렸거든요. 저기 정동제일감리교회고, 정동제일감리교회 여기 사회교육관 있던 자리가 우리가 이해되는 거는 아펜젤러가 살던 집터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터에 생기면서 아펜젤러가 그 뒤에 땅을 사서 배제 학교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집터 앞쪽이 이 정동제일감리교회고, 정동제일감리교회 보다 이 뒤쪽에 있는 쪽에다가 우리가 스크랜턴이 집터를 마련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크랜턴이 집터를 마련하고 이 자리에는 병원을 시작합니다. 그 병원이 시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입니다. 시병원. 병원 이름에 시자가 들어가는 건 베풀 시자. 베풀 시자에 시병을 해요. 자, 왜 이 알레니아는 제중원이 있었는데 여기 스크랜턴은 제중원에 있다고 왜 여기로 나왔을까? 스크랜턴은 기본적으로 제중원 자체가 국가에서 세운 병원이에요. 조선이 알렌이 세웠다기보다, 그리고 알렌은 인적으로 의료인으로만 역할한 거고 돈을 대거나 시설을 대거나 관리를 운영하는 건 다 조선 정부에서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여러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만 주로 오게 되지 서민들이 주로 못 오게 되니까 서민들을 대상으로 병원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게 시병원입니다. 베풀 시자. 그래서 병이 있는 사람은 아무 병이나 빈병 하나를 들고, 빈병 하나를 들고 며칠 몇 시에 그때쯤 우리가 뭐냐 1경 2경 그런 말이죠. 그때 와라. 그러면 다 치료해 준다 라고 내걸고, 그리고 실제로 치료 시작합니다. 빈병은 사실은 약을 담아주거나 물약을 담아주기 위해서 빈병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 그 병을 돈으로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거를 담아줄 어떤 포장 재료가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담아줘서 이제 보낼 수 있도록 한 거죠. 자, 시병원을 여기가 했는데 왜 정동제일감리교회가 됐느냐? 시병원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를 보니까 아까 공사관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여기는 외교의 사람들이 외교에 특화된 거리가 되고 서민들이 들어오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의도와 달리 서민들을 맞이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서민이 주로 있는 데를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약을 보통 나눠주는 자리를 시약소라고 하는데 그 시약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시약소 중에 하나가 아현의 애오게라는 시약소를 하나 설치하고, 두 번째는 아까 신세계백화점 옆이를 상동이라고 하는데 상동에 또 시약소를 하나 설치하고, 지금은 동대문, 옛날에 2대 동대문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었어요. 동대문 성병 앞쪽에. 거기에 동대문 시약소라는 걸 설치하게 됩니다. 이 시약소가 모두 다 교회로 돼요. 아현감리교회, 동대문 감리교회, 상동감리교회. 감리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는 초기에는 상동감리교회였어요. 네? 정동제일감리교회보다. 상동감리교회 그곳에 가서 스크랜턴이 시약소를 설치하고 나중에 그곳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예 다 나갑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병원을 하고 있고, 정동제일감리교회는 배제해서 학생들 중에 복음을 들은 친구들을 데리고 학교 안에서 교회 공동체 모임을 하다가 예배당을 마련하는데, 그 예배당이 한국은행 자리에다가 예배당을 하나 마련하는데 그 마련한 장소 이름이 베델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그 베델 예배당을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저 붉은색 건물이 나중에 베델 예배당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져요. 그래서 저게 베델 예배당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근대 역사 문화재예요. 저걸 베델 예배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베델 예배당이 여기도 아니고 원래 있던 자리는 거기에 있다가 이 자리가 비어지게 되면서 이곳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어쨌든 들어올 때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곳에 이제 들어오게 되고 들어와서 1897년도에 저 건물을 져요. 1897년도에는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지금 고종황제에 의해서 우리가 대한제국이 선포됐어요. 대한제국이 선포되고 이게 그해 2달 만에 10월 달에 대한제국이 선포되고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때 이게 교회 건물이 져져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장안에 난리가 난 거예요. 고종 황제도 지금 무슨 일이냐 나중에 구경하러 올 정도로 이 건물 지어진 게 아주 대단한 건물을 지었고요. 여기에 또 세 가지 우리가 지나가면서 세 가지가 이제 표지가 돼 있는데 하나는 이필주 선교사 사택, 목사님 사택이라고 해. 이필주 목사님이라는 게 3.1운동 때 33인 중에 한 명이면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에 같이 참여했고 정동제일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분이에요. 그분에 대한 사택터라고 하나 돼 있고 또 정동제일감리교회 감리교회 50주년 기념탑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정동제일감리교회 아까 아펜젤러 목사님이 1902년도에 갑자기 배를 타고 가다가 배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걸 서천 군산 앞바다에서 사망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해 바로 그냥 이어받은 사람이 선교사가 아니라 최병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감리교회에서 그걸 바로 이어받아요. 그래서 최병원 목사님 동상 그렇게 이게 이 내용들로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최병원이라는 분이 대동서시라고 얘기하는데 서점 관리인으로 가서 그곳을 완전히 부흥시키고 교회 공동체를 또 만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역사들이 여기에 계속 묶여져 있습니다. 감리교회 안에는. 지금 저 앞에 보면 그 정초석 저렇게 표석이 하나 붙어 있어요. 이 건물이 지금은 처음 지어진 건물 형태는 아니고요. 건물이 2번에 걸쳐서 증축을 하게 됩니다. 건물이 맨 처음에는 십자가 형태예요. 십자가 형태 중에서 가운데 있는 요 한 도막을 덜어내면 십자가에서 양팔에 팔을 뻗친 것 같은 형태로 튀어나오게 되겠죠. 형태가 반대쪽도 있으니까. 자, 이 건물에 이게 십자가 형태입니다. 십자가 형태 중에서 우리가 십자를 얘기하면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있는데 십자가 있는 것 가운데 맨 위 가운데서 이 십자가의 요 틈하고 요 밑에 사이가 비어 있잖아요. 그 비어 있는 사이를 성도가 늘면서 공간을 확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확장하고 반대쪽도 확장하고 그 2번에 걸쳐서 확장하면서 여기가 지어진 건물하고 조금 형태가 다르게 생긴 거죠. 또 입구가 여기 있지만 정반대도 입구 있습니다. 왜냐면 이 당시에 교회가 지어질 때마다 남녀가 같이 얼굴을 맞대고 예배 볼 수 없었어요. 입구도 다르게 해서 이쪽은 여성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배제해서 참 남학생들이 들어가고 저 반대쪽에 이화 학생, 여학생들이 들어오는 입구로 따로 들어오고 가운데 휘장을 치고 들어가서 예배를 같이 보는 거예요. 예배를. 그렇게 이제 분리가 되는 형태로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 형태를 교회가 그대로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회로는 겉으로는 이래도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아담하고 담백해요. 어떻게 보면 큰 시설이 별로 없어요. 그런 거에 그렇게 큰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형태의 건물을 가지고 있게 되고 어쨌든 이거를 시점으로 해서 감리교회에서는 여기서 또 이제 여러 역할들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있는 걸 저는 가운데 있는 붉은색 건물 중명전이라는 걸 보러 왔습니다. 중명전 옆에 지금 왼쪽에 보면 미국 국기가 걸려 있잖아요. 이게 지금 미국 영사관이 있던 자리고 예전에는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이죠. 지금 현재는 미국 대사관저로만 쓰고 있고 대사관은 여기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사관저로 해서 있다 가지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대사관저가 있는 곳에 최초에 들어온 사람이 알렌이기 때문에 알렌이 살던 집터가 이 중명전이 알렌이 살던 집터입니다. 알렌 선교사가. 자, 알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저 집터는 사실 집주인이 따로 있었어요. 조선 사람 집주인이 아니라 그 집주인은 이미 미국 북감리교의 땅으로 이미 결정이 됐었어요. 왜? 아까 제가 얘기하는 맥클레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당연히 들어왔었으니까 누구 집에 있었겠어요? 기본적으로는 맨 처음에 미국 공사 집에 같이 머무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 옆집에 빌려서 세를 내서 거기서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부탁을 하고 왔어요. 이 집 사주라. 우리가 감리교 선교사 들어오면 여기 있게 해서 집을 샀는데 알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다가 전보해가지고 미안한데 그 집은 좀 딴 사람 주기로 했어. 그래서 알렌한테 주고 그 집은 네가 나중에 들어오면 그 집 사는데 도와줄게. 그래서 이제 건너편에 집을 사게 된 거예요. 감리교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더 잘 된 게 이 가운데 우리가 지금 도로를 지나왔잖아요. 이 도로를 밑으로 남쪽은 감리교의 영역이고 이쪽은 장로교 영역인데 이게 덕수궁으로 대한제국이 되면서 이 모든 땅을 덕수궁에서 대한제국에 팔라고 해가지고 다 팔고 장로교 영역은 흔적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제가 설명하는 내용만 있고 실제로 아무 흔적도 없이 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는 모두 다. 그래서 다 어디로 갔냐? 우리가 얘기하면 연동이라고 얘기하는 곳이 원래 연목골 연지동인데 연동에 가면 100주년 기념관, 여전도회관 이런 게 있어요. 그곳으로 모두 다 교회 선교부가 다 옮겨가게 됩니다. 그 중에 병원에 관한 것만 남대문으로 나가는 거죠. 일부를. 그러니까 두 개가 분리된 겁니다. 교회하고 학교는 연동으로, 병원은 남대문으로. 그래서 남대문에 가서 우리가 세브란스 잘 알잖아요. 세브란스에서 세브란스 병원을 짓게 되고 그 세브란스의 제중원에 연결돼서 제중원 교회가 생기는데 그 제중원 교회가 남대문 교회예요. 남대문 교회가 그 제중원 교회 역사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남대문의 영역이 그쪽에 영역이 생긴 거죠. 그게 이제 좀 땅이 많이 좁아졌지만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했어요. 그 당시에 그거를 됐던 우리 세브란스가 처음에 만불을 대서 그 땅을 이제 사는 걸 얘기했어요. 병원을 짓는데 그 얘기도 한마디만 더 하면 만불을 또 세브란스 에비슨이 받아왔거든요. 세브란스한테. 그랬더니 또 그 돈에 욕심을 낸 장로교 선교부 분들이 계셨어요. 만불씩 그 병원 짓는데 뭘 쓰냐? 5,000불만 써라. 5,000불은 저기 학교 짓는데 좀 쓰자. 그래야는데 스크랜틴한테 그 소식을 전했더니 스크랜틴이 틀었어요. 그러면 내가 5,000불만 헌금할게. 병원 짓는데 5,000불만 필요하면 난 병원 지라고 그랬지 내가 학교 딴 데 쓰라고 한 거 아니야. 근데 그 돈 갖고 짓다가 부족해서 5,000불을 더 추가해서 15,000불을 냈어요. 사실 세브란스가. 어쨌든 그런 스토리도 있어요. 우리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선교적인 어떤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우여곡절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약간의 승자 같은 나이스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도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 얘기를 지금 하나만 더 하면서 할게요. 자, 중명전에 알렌이 들어왔습니다. 알렌이 들어온 상태에서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언더우드가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더우드도 집을 쳐야 되겠죠. 그래서 알렌이 살던 중명전 옆에 지금 학교 건물 있죠. 그게 예원학교입니다. 그 예원학교 앞이 운동장인데 그 운동장터에다가 900평의 땅을 사서 그러니까 집 있는 집터를 다 산 거죠. 그래서 언더우드가 집을 거기다 마련하게 됩니다. 언더우드 다음에 2달 만에 6월 달에 들어온 사람이 존 헤론인데 그 존 헤론, 양화진 선교사 묘원이 제일 처음 만들어 존 헤론이 살던 집이 지금 붉은색 벽돌 건물이 있는 그 자리에 또 집터를 마련하게 해서 삽니다. 그 다음에 들어왔던 선교사가 기포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그 선교사만은 길 건너편에 마련해요. 그 이바요고 땅 자리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페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마페 선교사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 옆집으로 골목길 하나 두고 옆집에다가 또 집을 마련해서 여기에 이제 그런 장로교 타운이 생기고 타운이 생긴다는 건 자기들끼리 소통하기도 좋고 회의하기도 좋고 모임하기도 좋고 또 안전하고 그죠? 미국 사람들끼리 이렇게 소통, 그러니까 그런 자리로 이곳에 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사역을 하게 되면서 똑같이 장로교도 아이들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에 관심을 갖게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들어와서 교육을 하는데 남학생들 교육하는 거는 그 헤론하고 언더우드하고 알렌하고 나라에 대해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고아들을 돌보겠다라고 해서 그거를 허락을 받고 너무 훌륭한 일이다. 우리도 잘 돌보지 못하는 고아들을 너희들이 돌보겠다니 너무 훌륭하다. 그래서 고아를 돌보는 고아원을 승인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언더우드 고아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고아원을 하다 보니까 씻기고 보니까 여자애가 있는 거예요. 남자 여자를 같이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자애를 둬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해서 여자애를 보내기 위해서 헤론의 부인한테 그걸 보냈는데 헤론의 부인이 몸이 약해서 애를 잘 못 돌봐요. 애를 못 돌보니까 다른 여자 선교사한테 맡기면 되는데 장로교 그 선교사한테 주도권을 안 주려고 감리교 이화로 보내버려요. 그런 우여곡절이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도저히 존 헤론 부인이 더 이상 이 사역은 불가능하다라는 시점에 그때 애니엘러스라고 있는 여자 선교사가 알렌 집에 묵었는데 그 여자 의사 선교사한테 애를 보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처음 돌보기 시작한 게 정신여학교예요. 그래서 여기는 정신여학교, 지금은 강남으로 가 있는데 정신여자학교가 최초로 생겨져 있는 또 자리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얘기하는 장로교 선교사들이 온 거, 장로교의 여학교가 생기기 시작한 거, 또 장로교 선교사들끼리 모여서 성서 번역위원회, 그 다음에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성서 공회, 뭐 출판, 그런 거에 관련된 문서 편집, 그런 것들이 다 시작한 점이라서 사실은 아무것도 안 남겨 있지만 장로교에서 뭔가 처음 시작했던 사역은 다 여기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이게 중명전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그거는 전에 여기에 수호컨이라는 이름으로 저런 형태의 왕실 도서관을 세웠어요. 이게 덕수궁 영역이 되면서. 근데 그게 불이 타고 나고 난 다음에 고종황제가 폐위되고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이게 중명전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에 중명전에는 우리가 지금 못 들어가 보지만 두 가지의 가슴 아픈 일이 저 안에 그대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중명전이 고종황제에서 돼 있는 상태에서 저것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1905년도에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자리예요. 그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자리를 우리가 이토 히로부미부터 시작해서 일본 사람들, 한국 대신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그 자리를 그대로 조형물로 만들어 놓고 을사늑약이 뭔지를 이렇게 써놨어요. 그 다음에 을사늑약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해서 계속 했던 운동이 헤이그 밀사 파견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그 헤이그 밀사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또 거기다가 전시를 또 잘 해놨어요. 사실 그래서 의미 있게 또 그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리긴 하는데, 우리가 역사적인 그런 흔적 가운데서 이곳에서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보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남대문에 병원을 찾았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네. 그 병원이 아, 그게 이제 지금 병원은 없어졌고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 상동감리교회라는 감리교회가 남겨져 있고, 상동감리교회가 예전에 그 건물을 짓 때는 상동 세로나 백화점이라고 했어요. 원래 상동감리교회는 그냥 한마디 더 하면 한국은행 옆자리에 상동감리교회 건물을 졌어요. 그게 나중에 약화되면서 앞쪽으로 지금 옮겨간 건데, 상동감리교회가 1910년 경쯤에 신자가 2,500명이 넘었어요. 그때 정동제일감리교회가 1,500명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문안교회는 한 700~800명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교회 가운데 상동제일감리교회가 했던 역할, 특히 감리교 신자인 분들은 상동감리교회에 대해서 역사나 내용들을 보면 3.1운동하고 조선시대에서 일제로 넘어가면서 독립운동의 역사 가운데 상동감리교회는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큰 교회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한번 기회가 있으면 상동감리교회를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을 나중에 상동감리교회가 스크랜튼이 원래는 거기다가 병원하고 그걸 다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어쨌든 그 교단 내의 갈등에 의해서 못해요. 그리고 다 자기는 목회 사역으로 전념하기로 하고 다 세브란스 에비슨한테 다 넘겨요. 예, 그래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통합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성교회라는 교회입니다. 한성교회는 우리나라에 최초로 생긴 중국인 교회입니다. 화교교회죠. 화교교회. 자, 제가 이 교회 올 때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왔었는데, 이 땅에 들어오는 조선의 사람들 말고 한국에 주로 많이 들어오는 외국인이 두 그룹이 있었어요. 하나는 일본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의 화교는 우리나라에 1882년도에 임오군란 때 그때 군인들이 들어오면서 군인을 따라 들어왔던 장사하는 군상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화교가 들어온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숫자가 느는 거죠. 그러니까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한국에 왔었을 때 이미 한국 땅이 복음으로 이미 너무나도 많이 깔려 있었어요. 이 한국 땅. 그래서 선교사들이 왔었을 때 복음을 전했다기보다 추수하러 다니기 바빴어요. 추수하러 다니기.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 사람, 중국 사람까지 관심을 둘 수가 없는데, 1900년부터 이분들이 중국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자기들끼리 그걸 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그 다음에 매년 내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후원금들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12년 만에 대밍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처음 한국 땅에 들어오게 돼요. 원래 대밍 선교사는 중국 선교사고 중국 선교사의 자녀인 MK 출신입니다. 그래서 중국 문화나 역사나 그걸 잘 알고 중국 사람 관심 있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미 이 사람이 들어왔었을 때 처다오신이라고 얘기하는 중국 사람이 한 사람 신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산동반도에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데 아버지가
너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살해 협박을 받고 한국 땅으로 넘어와서 중국 사람을 대상으로 중위 역할을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만나게 되고 만나면서 YMCA 그 회관에서 첫 예배를 드립니다. 1912년에.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중국인 화교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를 만드는데, 제가 이런 걸 설명하는 건 이분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화교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원산, 부산, 제물포 이런 데 화교 교회들을 다 세웠어요.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근데 제가 그거보다 언더우드나 아펜젤러가 왔었을 때 내가 보이는, 내가 관심 있는 종족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타 종족이지만, 우리가 중국으로 갔어도 내가 있는 섬기는 종족이지만 그 옆에 종족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요청하고, 그들을 위해서 재정적인 헌신을 준비하고, 그것들을 또 계속 일제시대 기간 동안 계속 실행에 옮겨왔고, 이곳에 이 앞에 있는 건물이 복음 선교창이라고 하는 복음 건축창이라는 건축회사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이게 그 처다오신이라고 하는 사람, 왕중원이라는 사람하고 건축회사 합작을 해서 만들고, 이 회사의 선교사들이 발주를 해서 이 회사가 돈을 벌게 하고, 그 번 돈으로 또 헌금을 해서 교회가 또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어쨌든 이중 삼중의 이런 역할들을 했던 흔적의 자리예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꼭 자기만의 아니라, 자기 단체가 아니라, 자기 민족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사람들에 있어서도 내가 못하지만 같이 기도를 심고 마음을 심는 데는 우리 안에 참 큰 도전을 주는 한 장소 중에 하나여서, 제가 이 교회도 꼭 한번 이렇게 보고 가면 좋겠다라는 교회로 말씀드리고요. 사랑하는 주님, 참 오늘 놀라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냥 스쳐 지나가던 그 길들이 이렇게 많은 참으로 신앙의 선배들, 그것도 선교사들의 그 흔적을 우리가 맛보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을 나누어주는 이 일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 조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나눔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귀에 잘 담고 하나님 그분들의 그 환난 중에 주님을 섬기는 신앙들 본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조 선생님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동 투어를 또한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서로를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